황금 수면의 비밀 60대를 위한 완벽한 숙면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작은 소리에도 깨버려 다시 잠들기 힘든 밤. 아침에는 개운함 대신 피로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성인 중 약 7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증가하고 치매 발병 가능성은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60대는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최대 5년까지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수면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도 20대처럼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앞으로 50분 동안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황금 수면의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요? 본론 1수면과 노화의 관계.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60대가 되면 20대와는 달리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REM 수면과 얕은 수면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잠에서 쉽게 깨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생체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일찍 졸리고 더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불면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동반되는 여러 건강 문제들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들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약물의 부작용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잠을 적게 자야 한다는 말은 완전한 오해라는 점입니다. 60대 이상도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편안하게, 깊게 잠든 날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만약 그 답이 거의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 이 수면이 6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면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양질의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수면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청소부가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의 수면이 절대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단백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감염과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독감과 같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셋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45%나 높다고 해요. 넷째, 혈당 조절에도 수면이 관여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의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에도 수면이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여섯째, 정신 건강에도 수면은 필수적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양질의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통증 관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성 관절염이나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충분한 수면은 통증 역치를 높여 덜 아프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수면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면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투자인 셈이죠. 본론 3, 60대를 위한 황금 수면 5가지. 비결 1700만 3800. 이제 60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수면의 5가지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결 1.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수면의 질은 잠자리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둘째,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작은 빛이나 소리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계의 불빛조차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수면용 안대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매트리스와 베개에 투자하세요. 60대가 되면 등과 목의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형과 수면, 습관에 맞는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측면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목과 어깨를 잘 받쳐주는 베개가 필요하고, 등을 대고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납작한 베개가 좋습니다. 넷째, 침구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세요. 면이나 리넨과 같은 자연 소재는 통기성이 좋아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땀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일 관련된 활동은 침실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뇌가 침실을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73세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수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결 2. 일주기 리듬 존중하기.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 자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조절합니다. 60대가 되면 이 생체 시계가 변화하는데 이를 존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평일과 다른 패턴으로 생활하면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아침 햇빛을 충분히 쐬야 합니다. 아침 79시 사이에 최소 30분간 자연광을 쐬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에 더 잘 잘 수 있어요. 아침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하세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산 역류나 소화불량으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하세요. 카페인은 반감기가 약 5에서 6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후반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취하세요. 적절한 낮잠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여주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제 지인 중 68세 할아버지는 일주기 리듬을 존중하는 생활을 시작한 후 3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강력한 수면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요. 비결 3. 신체 활동과 운동의 힘. 규칙적인 운동은 60대 이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면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운동하느냐가 중요해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 시간을 늘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시간을 평균 40분 증가시키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해요. 둘째, 태양이 있는 낮 시간에 야외에서 운동하세요. 이는 일주기 리듬을 강화하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수면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셋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는 취침 전에 해도 좋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은 수면 전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어요. 다리를 벽에 기대고 올리기 같은 간단한 자세는 다리의 부종을 줄이고 전신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격렬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는 피하세요. 고강도 운동은 일시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력 운동도 주 23회는 꼭 하세요.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야간 빈뇨와 같은 수면 방해 요소도 줄일 수 있어요. 70세 할머니 한 분은 걷기와 가벼운 아령 운동을 시작한 후 20년간 시달리던 하지불안 증후군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약이 되고 특히 수면에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 됩니다. 비결 4. 식습관과 영양소의 비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저녁 식사에 포함하세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수면을 촉진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닭고기, 칠면조, 생선, 달걀, 호두, 바나나 등에 풍부해요.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 콩,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셋째, 저녁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과 생선구이 또는 통밀빵과 치즈와 같은 조합은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저녁에는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체온을 높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는 저녁 8시까지만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는 줄이세요. 야간 빈뇨는 60대 이상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수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활용하세요.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발레리안 같은 허브는 진정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수면, 의식으로서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65세 할머니는 취침 전 따뜻한 칼슘 강화 우유와 바나나 1개를 드신 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식습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비결로 마음 다스리기와 스트레스 관리 3,600만 3,800.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진정한 숙면도 없습니다. 특히 60대는 은퇴, 역할 변화,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은 시기입니다. 첫째, 취침 전 걱정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하루 중 1520분을 정해 모든 걱정과 내일 할 일을 메모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서 생각이 맴도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취침 전 명상이나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478 호흡법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를 4번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잠들기 쉬워집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취침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메모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넷째,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뉴스나 SNS의 자극적인 정보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만약 불안이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72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30년간 시달리던 불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본론사 수면 장애와 대처법. 이제까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6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면 장애와 그 대처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 불면증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는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대처법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면 습관 개선이 기본이고 인지행동 치료 CBTI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최소한의 용량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와 함께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목둘레가 굵은 분들에게 흔합니다. 대처법으로는 체중 감량, 옆으로 자기, 알코올과 수면제, 피하기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양압호흡기 CPAP 사용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하지불안증후군은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악화되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처법으로는 따뜻한 목욕, 다리 스트레칭과 마사지,
카페인 제한 등이 도움이 되고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 철분 보충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수면 중 다리나 팔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장애로 본인은 모르지만 배우자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깊은 수면이 방해받아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처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취침 전 따뜻한 목욕 등이 도움이 되고 심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야간 빈뇨. 6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골반적은 약화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며 취침 2시간 전에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물 관련 수면 장애, 고혈압 약,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갑상선 약 등 여러 약물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처법으로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의 80% 이상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본론 5.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와 대체 요법. 수면제에 의존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연적 수면 보조제. 첫째, 멜라토닌 보충제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시차 적응이나 교대 근무 후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둘째, 발레리안 뿌리 추출물은 GABA 수용체에 작용해 진정 효과를 줍니다. 특히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라벤더 오일은 향기요법으로 사용할 때 불안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에 12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이용하면 좋아요. 대체 요법. 첫째, 침술은 스트레스 감소와 수면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태극권이나 기공과 같은 동양 전통 운동법은 심신의 균형을 맞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행동 치료 CBTI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 패턴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수면제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만 이런 보조제나 대체 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대를 위한 황금 수면의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재생되고 치유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황금 수면의 비결. 수면, 환경 최적화, 일주기 리듬 존중, 적절한 신체 활동,
현명한 식습관, 그리고 마음 다스리기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의 꿀 같은 잠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좋은 수면 습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 혁명이 시작되길 응원합니다. 깊고 편안한 숙면은 여러분이 쌓아온 인생의 지혜만큼이나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찾아 매일 밤 황금빛 수면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